아니 구독과 좋아요를 안 안녕하십니까, 기술자들TV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요즘 이제 TV CF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엄청 많이 하는 그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에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라는 광고가 많이 나오죠. 뭐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지, 왜 이 20만원 지원을 해주고 이걸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컨덴싱 보일러와 그리고 이 홍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분량이 많아서 자료를 보고 좀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좀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료를 먼저 볼게요. 자, 지난 3월 국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명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을 통과시켰어요. 특별법 개정안에는 가정용 보일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억제 기준과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 등이 신설됐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세대 공동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도 기존의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난방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친환경 고효율 제품으로 설치가 제한된다.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이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2020년입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날짜까지 공표를 했어요. 4월 3일. 이 플랜이 기정사실화되고 많이 시행이 된다면 정말 보일러 업계는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FE 보일러에서 FF 보일러로 바뀌면서 한번 지각 변동이 한번 있었죠. 보일러 업계들이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뀌면서 아마 이게 정말로 시행이 된다면 정말 큰 지각 변동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고 시행할 때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정부는 이걸 강력하게 밀고 나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봄, 여름, 가을에는 좀 덜했는데 이 봄, 여름에 그렇게 고생했던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미세먼지, 이게 서울 지역 발생 요인 분석인데 2016년 기준입니다. 2위가 교통입니다. 교통이면 버스, 대중교통, 자동차 이런 거겠죠. 운행수단이겠죠. 2위가 교통이고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바로 이 난방입니다. 난방 발전. 이 난방 발전 부분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 보일러가 무려 46%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나? 46%. 네. 무려 4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2022년까지 노후 보일러를 90만 대 교체 시에 가정용 난방 부분 미세먼지 발생원이 약 20% 정도 감축할 걸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노후 보일러 100만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가 노후 자동차 8만 대가 내뿜는 미세먼지하고 리콜 동일하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이 노후 보일러를 한 가구당 한 대죠. 한 대에 원래 16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어요. 한 대에 20만원씩 지원을 해가면서 이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하라고 하고 있죠.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친환경 보일러가 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면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미세먼지에 진짜 동참을 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우리의 나아진 삶을 위해서. 그쵸? 그럼 여기서 잠깐 친환경 보일러는 뭐고, 그리고 콘덴싱 보일러는 뭔지,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CF에도 많이 나오죠. 뭐 우리 아빠는 콘덴싱 만들어요, 뭐 보일러가 거꾸로 타요, 뭐 S라인이에요. 이런 보일러들이 다 콘덴싱 보일러입니다. 지금 콘덴싱 보일러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콘덴싱 보일러는 이 열을 재활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작동 시에 발생하는 열을, 배기가스에 숨어있는 열을 이제 자멸이라 그러는데, 이 자멸을 회수를 해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한 번 더, 한 번 더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일러가 최초 작동 시에 그 배기가스 온도가 약 한 120도가 좀 넘거든요. 이 120도가 넘는데, 이 콘덴싱 보일러는 열교환기 두 개를 거쳐서 외부로 나가는 온도가 약 45도, 50도가 채 안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약 80도 정도 되죠. 이 80도 되는 열을 밖으로 안 보내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콘덴싱 보일러가 절약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꼭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콘덴싱 보일러가 절약이 많이 안 된다면서요. 또 어떤 분들은 적은 평수는 효과가 없다면서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효과가 있습니다.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가스비 절약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반형 보일러가 온도가 아까 110도로 말씀드렸죠. 연통이 120도 열이 나가면은 이렇게 손을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이렇게 물을 딱 튀기면 그냥 치 하고 이렇게 바로 기화가 됩니다. 근데 콘덴싱 보일러 연통을 만지면 약 뭐 한 45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따끈따끈해요. 화상을 입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온도 갭이 약 75도, 80도가 나는데, 그 열을 밖으로 안 빼내고 안에서 다시 사용을 하니까 새 나가는 열을 그만큼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열을 못 나가게, 일로 와, 나가지 마, 이렇게 해서 회수를 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니까 절약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친환경, 앞에가 친환경 붙었죠. 아까는 콘덴싱 보일러고 지금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물론 뭐 친환경 보일러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친환경 보일러에는 이 버너 자체가 전옥수 버너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불꽃이 나오는 그 버너가 이제 전옥수 버너인데, 이 전옥수 버너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그러죠. 그 질소 산화물을 녹스라 그래요. 녹스. 그 질소 산화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적게 나가면 전옥수라 그러는 거죠. 그 녹수 배출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버너 옆에 버너 옆에 양 옆에 이렇게 날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것을 도와줍니다. 보조 불꽃이 있어서 그래서 효율을 높여주는 또 효과가 있어요. 이 기존 일반형 보일러가 초미세먼지가 보통 이제 질소 산화물 그 원인이죠. 이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그 질소 산화물 배출이 약 173 ppm이에요. 친환경 보일러는 20 ppm, 20 ppm 이하가 돼야만 친환경이라는 그 마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 ppm 이하인 제품을 친환경 보일러, 전옥수 보일러, 네, 그렇게 칭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전옥수 보일러예요. 이제 전옥수 보일러가 시행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약 3년 정도 됐거든요. 제일 먼저 서울에서 시행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시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서울, 경기, 인천, 경기 이쪽으로 그 다음에 시행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그 전옥수 보일러를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하고 보조금이 최초 16만 원이었는데, 그 보조금을 받을 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 때는 이렇게 판매를 해봤는데 고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왜 싫어하겠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일단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려고 그러면 일반형 보일러하고 친환경 보일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16만 원 지원을 받아도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왜냐면 친환경 보일러가 원체 비쌌어요. 지금은 조금 저가형 친환경 보일러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친환경 보일러 하나 거의 막 90만 원씩 했으니까 이거 뭐 90만 원에서 16만 지원 받아도 일반 콘덴싱 보일러보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금액 차이가. 그래서 친환경 보일러를 판매를 많이 못했던 이유도 있고, 그 이유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이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하려면 일주일에 한 달 동안은 보일러 사용을 못해요. 왜냐면은 먼저 최초에 했던 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견적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건물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이렇게 3가지 서류를 관할 지자체,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하는데 관할 지자체에 접수를 해요. 근데 그 접수를 하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이 소진이 되면은 이제 그게 다 없어지는 건데, 소진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면 약 2주에서 한 달 후에 고객한테 통보가 갑니다. 아, 이제 설치하세요. 그러면은 고객이 저희한테 전화 와요. 아, 저희 뭐 구청에서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약 2주에서 한 달 후에 설치를 합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그때 서류를 다시 뭐 통장사본이든 뭐 지금 요청서든 다시 해서 관할 지자체에 넣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이제 또 나와요. 정말 설치를 했는지 시설 또 나옵니다. 시설 나와서 보고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서 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16만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솔직히 저 같아도 안 하죠. 저 같아도 귀찮아요. 왜냐면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보다 일반용 콘덴싱 보일러가 더 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이 그러면 친환경 보일러는 큰 의미가 없네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희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이 미세먼지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보일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은 친환경 보일러 사용 안 해요. 그냥 조금 더 싸고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일반 콘덴싱을 설치하지. 왜냐면 당장 보일러가 물이 철철 새가지고 난리가 나서 온수도 못 쓰고 하는 상황에서 2주에서 한 달 기다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게 꼭 바뀌기를 원했었어요. 왜냐면 판매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먼저 설치를 먼저 하고 접수하고 실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급되고, 이게 30일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설치는 바로 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물이 새고 우리 아이 샤워도 시켜야 되고 집에 가면 씻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친환경 보일러를 이제 설치를 어떻게 보면 유도라 그러면 좀 그런데, 이 각 지자체 그 담당자들도 전단지 뿌리고 다닙니다. 요즘 깜짝 놀랐어요. 홍보 엄청 하고 다닙니다. 네, 홍보 엄청 하고 다녀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만에서 20만으로 바뀌었고, 그 절차가 좀 간소해졌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청할 때 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보조금 신청 시에는 이제 견적서하고 보조금 지급 요청서, 그리고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그리고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 제공 동의서, 그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류에서 접수를 할 때 이제 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그 기존에 철거된 보일러 사진, 그리고 제조 명판, 시공 표지판이 있어도 되는데, 이제 오래되면 그 시공자가 적은 시공 표지판의 제조번호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노란색 시공 표지판이 안 보이면 걔 말고, 보통 전면이나 우측 하단, 좌측에는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우측 하단에 명판이 있거든요. 그 명판이 모델과 제조번호가 다 찍히게, 네, 그렇게 다 찍어서 요즘은 이메일로도 접수가 됩니다. 네, 전자우편으로도 접수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시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지금 각 지자체, 특히 이제 원래 최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한 건데, 이게 엄청 지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셔도 많이 나올 거고, 지금 K사 광고 보시면은 보일러 설치하고 20만원 받아가세요 하는 광고가 나오죠. 제가 생각할 때도 환경을 생각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는 게 맞고, 이건 제 견해인데 이미 정부는 2020년 4월 3일이라고 날짜를 모두 박았어요. 그리고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를 해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정말 잡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가 되려면 응축수,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는데,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나 신축 건물들은 배수 시설을 별도로 뽑아 놓기 때문에 보일러실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호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근데 구 건물들, 옛날 건물들은 이 배수구 시설이 없는 곳이 많죠. 근데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쪽 베란다 끝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가까운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배수 시설이 없는 곳에는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는 이
정책이 바뀌기 전에 뭐 빨리 콘덴시 보일러를 바꿔라, 아니면은 일반형 보일러도 내년 4월 3일 이전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니까 노후된 보일러를 빨리 일반형 보일러를 바꿔라,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일단은 내년 4월 3일이 돼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좀 지켜보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엄청 말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이유, 콘덴시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지원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